2025년 3월 7일 미국 특징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머니프리웨이 모에입니다. 시간의 특징주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다른 전일 특징주 확인을 좀 해볼게요. 행정명령 유예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거의 1%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나스닥은 2.6%, S&P 500은 1.78%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일 제가 언급을 해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의 반등은 나왔는데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이거 조금 애매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렸고요. 두 번째는 지지선이 밑에 있고요. 올라오면 저항인데 이 저항을 돌파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 저항을 돌파하지 못했죠. 그러면서 어제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거래량도 전일 대비 증가를 하는 양상을 좀 보여주었고요. 나스닥 동일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18,050포인트는 여전히 지지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오늘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다만 이 반등이 거래량을 동반이 된 반등인지를 체크를 해보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S&P 500은 지지선을 형성을 했던 게 5,770포인트였는데 이탈을 했죠. 이러면 5,700이 새로운 지지 포인트로 형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5,700포인트보다 살짝 조금 더 약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5,680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거기가 지지선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약세였죠. 뭐 기술주, 그 다음에 재무, 뭐 은행 이런 종목들도 거의 다 약세였고요. 그 다음에 뭐 자동차 이런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헬스케어 일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어, 대형주보다는 이제 소비재주 위주로 보시게 되면 음식료, 담배 이쪽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5%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블랙웰이 공급 부족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약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5%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우려가 존재를 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존은 에버코어에서 이슈가 좀 됐는데요. 인공지능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않다. 그렇게 되면서 대형주 기술주 위주에서 탑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210달러를 제시를 했는데 많이 5% 정도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실적을 목표 주가를 얘기를 하는 건 300달러가 넘습니다만 최저는 180달러 수준이라는 거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이 남아공의 2억 거의 3억 달러에 가까운 AI 인프라를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어제 테슬라 한 달 동안 거의 30% 약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단기적으로 더 약세가 이어질 수는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상승세를 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목표 주가는 370달러로 베어드가 제시를 좀 했는데요. 어, 약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겠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주 보시게 되면 오라클이 6% 약세를 좀 보여주었고요. 서비스나우 5%, 넷플릭스가 8% 약세를 보였습니다. 팔란티아가 10% 약세를 좀 보여주었는데 보시게 되면 넷플릭스는 가입자는 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가입자가 기존에 뭐 4명, 5명이 보던 걸 줄였잖아요. 한 명씩 뭐 최대 2개까지밖에 허용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요거를 쪼갰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이 늘어난 거지
전체적으로 가입이 늘어나지는 않았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새로운 이용자를 유치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향후 성장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버는 처브에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뭐 향후 1년에 후에 뭐 100달러까지 뭐 거래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다른 데에 비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만큼 뭐 우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 관점에서 주가적으로 본다. 요거는 없어요. 제 입장은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좀 보였죠. 어제 마벨 실적이 나왔는데 거의 20% 가까이 약세를 좀 보여주었고요. 어제 마벨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2025년에도 역시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웨스턴 디지털이 6% 빠졌고 대부분이 뭐 6% 약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브로드컴 실적이 나왔죠. 이거는 추후에 어, 특징주에서 시간의 거래 특징주에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암호화폐 어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다가요 윗골이 달면서 약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뭐 당분간 가상 자산이 오타가 좀 있어갖고 오타가 좀 있네요. 오타 있는데도 뭐 아시겠죠? JP 모건이라는 거.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가상자산 시장이 상승 동력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오늘 또 다른 뉴스가 하나가 나왔죠. 비트코인 전략 비축 명령의 서명 매도 안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추가적인 매수를 해야 되는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가상화폐 특히 비트코인이 한 3, 4% 정도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제가 안 좋으니까 여행 관련주도 약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금융주도 전반적으로 약세가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유틸리티 역시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그 안에서 태양광 관련주 일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단기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힘센 허스 이거 노보노디스크 이슈가 계속적으로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양자암호 쪽에서는 리게티 컴퓨팅 실적이 나왔어요. 뭐 얘네는 계속 손실을 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다만 이제 매출이 감소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영업 손실도 늘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반등은 나왔는데 실적은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았어요. 좋지는 않았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손실도 커졌고 순손실 EPS죠. 이것도 역시 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왜 나왔는지 개인적으로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주항공 쪽이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인투이티브 머신스 급락이 좀 나왔죠. 이 내용 잠깐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을 잠깐 했는데 무인달 착륙선 아테나가 스페이스X의 펠컨 9 로켓에 실려서 지난주에 발사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달 착륙선 아테나에 문제점이 보고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표면에 제대로 뭐 떨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이것 때문에 주가가 15% 하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장 끝나고도 약세가 좀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일 대비 20% 약세가 좀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유리기판 관련주 약세였고요. 뭐 로봇 관련주도 약세가 이어졌다라는 거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승 상위 종목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뭐 상승한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상승한 종목이 많지는 않았는데 존 윌리 앤손 WLY죠. 티거는. 그래서 3분기 주당 순손실이 43센트로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크게 개선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에는 2.08달러 손실이었는데 43센트면 큰 폭으로 적자폭이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간 조성 삼각전 영업이익에 대한 마진에 대한 가이던스를 뭐 상향 조정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 전환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BJS 홀세일도 실적에 대한 이슈 때문에 주가가 상승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벌링턴 스토어스도 역시 실적에 대한 이슈, 그다음에 비바 시스템주도 역시 실적에 대한 이슈로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 토르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는 그 전에 큰 폭으로 약세가 이어졌었죠. 왜냐하면 실적이 약세 안 좋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반등이 일부 나온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요게 조금 궁금해요. TNXY 이게 실적 거래순 위주로 이렇게 좀 세팅을 한 건데 그게 잘못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건지를 좀 체크를 해 보려고 하는데 좀 이따가 이 TNXP 토닉스 파마슈티컬 홀딩스를 확인을 좀 해볼게요. 뭐 그 내용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몽고메리 어제 실적 안 좋았죠. 그 다음에 그라인더 역시 실적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노우도 실적이 안 좋았고요. 뭐 윌라이더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투자한 회사죠. 그런데 역시 10% 약세가 이어졌습니다. 뭐 애플로빈도 역시 18% 약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단기 반등은 나왔었는데 애플로빈 약세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기타 종목으로는 메이시스 실적 발표를 했고요. 지스케일러 실적 발표를 했고 JD.com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 웃돌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제 빅토리아 시크릿 앤 코저 말씀을 좀 해드렸고 크로커 뭐 혼조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슐레 어, 인터디지털, 푸트홀딩스 뭐 이렇게 실적이 쭉쭉 나왔고요. 시간의 특징주 확인을 좀 해보시게 되면은요. 시간의 특징주 갭 먼저 확인을 좀 해볼게요.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연간 매출 증가에 대한 얘기도 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의 거래에서 15%에서 18%, 그러니까 정확하게 17.56%까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적을 안 보려고 해요. 이거는 왜 실적을 안 보려고 하는 거냐면 실적에 상관없이 그냥 박스라고 봅니다. 저는 실적에 상관없이 그냥 박스라고 봐요. 그래서 뭐 더 올라오게 되면 25달러까지만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언급을 하는 것처럼 실적은 더 좋아질 가능성은 있겠지만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여력은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 안 보고 갭은 차트로만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브로드컴도 실적만 볼게요. 브로드컴도 실적. 왜 실적을 안 보고 차트만 볼 거냐면 실적은 뭐 계속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실적 계속 좋아질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차트예요, 차트.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죠. 그렇죠? 물론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는 거 맞기는 하겠지만 지금 제가 그 줄을 거 놓은 것
것처럼 지지선을 살짝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오늘 뭐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죠. 그 동시효과까지 반영이 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50달러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저는 주가가 뭐 워낙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기준으로는 185달러 이탈하지 않으면 버틴다. 요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휴렛패커드 실적도 나왔습니다. 휴렛패커드 실적도 나왔는데 휴렛패커드도 실적 계속 좋아져요. 그냥 결론 먼저 말씀을 해드리자면 계속 좋아집니다. 다만 연간으로는 2분기 가이던스가 좋지는 않다라는 거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휴렛패커드도 주가가 그동안 좀 많이 올라갔던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3%까지 약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인데 이 기준으로 그냥 제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요. 실적은 더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렇죠? 실적은 더 좋아지는데 만약에 요거는 그냥 제가 매매 타이밍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오늘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14.7달러 위로 올라오면 매수를 할 것 같아요. 매수를 할 것 같습니다. 뭐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자면 15달러는 돌파라는 게 가장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13.5달러에서 저는 매수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지지선이 나오는 모습이기 때문에요. 근데 제가 이때 매수를 하려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요. 실적 볼까요, 그냥? 보시죠. 이게 얘기하다 보면은 말이 바뀌어요, 그렇죠? 보겠습니다. 실적은 2025년은 사상 최대죠. 사상 최대입니다. 그 다음에 EPS는 그 좋지는 않은데 연간으로 보게 되면 사상 최대의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정 시 매수 관점을 보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15달러를 돌파를 하거나 혹은 13.5달러까지 정확하게 13.7달러입니다. 13.7달러 죄송합니다. 13.7달러 부근까지 조정을 받게 되면 연간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때는 매수 관점으로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스트코 매출은 증가를 했는데 EPS는 예상치에 미치지 못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코스트코도 주가가 많이 올라간 측면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도 제 관점에서는 아니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전에 보자라고 했던 거 확인을 좀 한번 해볼게요. 그 종목이 뭐냐면 TNXP TNXP 오씨 XP 14달러인데 뭐 난리가 났네요. 그쵸? 난리가 났네요.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종목이에요, 저도. 웬만하면은 종목 차트랑 뭐 하는 회사인지는 체크를 일반적으로 좀 하는데 이 회사는 처음 들어봅니다. 적자 2025년에 좀 줄어드는데 분석이 안 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뭔 짓을 한 거죠? 그렇죠? 뭔 짓을 했는데 이거는 뭐 여기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상장 폐지 우려 뭐 이런 부분이 존재를 했기 때문에 혹은 상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던 걸 수도 있고요. 액면 병합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거의 제자리까지 왔는데 변동폭이 어마어마하네요. 그냥 차트 본 걸로 만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특징주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고요. 차트적으로도 HP, 휴레패커드 뭐 조정을 좀 받으면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종목만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